자, 안녕하세요. 하이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, 롤렉스 선골에 대한 그 얘기인데 진짜 아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선골 하기가.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오는 전화들이 뭐냐면은 이 시기에 얼마에 사실 겁니까? 라는 전화들을 가장 많이 받아요.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착러는 아니라는 거죠. 한국말로는 뭐 되팔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화점들이나 뭐 이런 데를 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항상 있었던 애들이 항상 있고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현장에서 제가 봤습니다. 네. 무전기를 갖다 놓고 무전기까지 갖고 와요? 야 거기 야야야 뛰어 그거까지 봤어요. 일단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지금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,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요, 지금 뭐 피가 인기 비인기가 문제가 아니고요, 조금 기본을 충실한 모델들은 거의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데이저스트가 피가 있다? 이거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, 어떻게 보면요. 그리고 예전에는 직거래가 그래도 업자 가격보다는 항상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. 자, 닭대가리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닭대가리는 시계 시장에서 지금 단기간 또는 뭐 한 1년, 2년 안에 프리미엄이 갑자기 싹 사라질 것 같아요? 그럴 일은 롤렉스가 망하려고 시계를 풀지 않는 한은 없지 않을까. 제가 봐도 뭐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풀지 않을 거예요, 아마.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봤을 때는요, 오히려. 그리고 최근 기사에 예. 해외여행이 풀리잖아요. 예.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해외 롤렉스 매장에서 VIP 정책을 한다고 해요. 예.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VIP 정책을 한다고 하면 네. 어떨 것 같아요? 일단 첫 번째, 해외 롤렉스 매장 가도 시계는 없어요. 우리나라보다 힘들지 않다는 거지 그 나라도 똑같아요. 이게 뭐 단편적으로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이 시계들이. 시계는요, 정식과 리셀 마켓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. 정식 매장에서 나오는 물건, 그러면 여기에 2차 딜러, 3차 딜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. 유통들이. 저희처럼 하는 해외 매장이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해외는 이게 성행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은 해외가 선행하게 돼 있어요. 그거에 따라 맞춰가는 건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먼저 움직이는 건 해외. 왜?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시계 시장을 뭐 선두하지는 못해요.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에서 선두를 할 거예요, 아마. 지금 우리나라 안에 모든 롤렉스에는 VIP 정책을 다 하고 있나요? 공식적으로는 없어요.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저도 바보 아니거든요. 맞잖아요. 저는 뭐 증거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.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얼마 전에 뉴스에 그거 나왔잖아요. 봤어요. 이게. 저도 봤어요. 맞죠? 이 초고가 시계는 1년에 1000개 남짓 수입되는데 정식 매장에서도 좀처럼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. 매장에서는 안 파는 제품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. 수입사 대표가 일부 제품을 이 리셀샵에 넘겨왔다고 말합니다. 네. 대단해. 근데 그러면 좀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그거는 이제 되게 웃긴 거예요. 그래서 안 돼요. A사 매장이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3개밖에 없어요. 네,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매장은 3개예요. 1년에 뭐 1000피스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. 너무 작다. 네, 하루에 1개 정도만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건데, 그 A사 대표가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격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해외까지 다 쳐서 우리나라, 해외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. 김치 프리미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. 우리나라 그 명품에 있어서. 명품이 아니고 2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그 사치품 개념을 띠는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금 고세율이에요. 일단 너무 많이 벌어야겠네.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, 맞죠? 네. 1000만 원에 40%라고 칠게요, 예를 들어서. 그럼 1,400만 원이죠, 맞죠? 그렇죠. 1,400만 원이죠.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2,000만 원에 판다. 그럼 600만 원 마진이 남는 거죠. 그럼 2,000에 600이면은 몇 프로예요? 30% 마진이잖아요, 맞죠? 네.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, 과연 우리나라에서 1,00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시계가 과연 스위스에서 출고할 때 얼마였겠냐?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. 그것도. 그리고 업자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.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, 대부분의 선량한 업자들은요, 예전 시계 시장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요, 굶어 죽어야 돼요. 솔직히 시계값들이 너무 오르고 마진율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지금은요. 솔직히 그래서 문 닫는 데들도 많고 인원수 줄이는 데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도 시계 시장이 좀 한번 물갈이
또는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. 근데 업자들이 요거 먹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책상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없기도 게- 없고 네. 그 다음에 나쁜 놈들도 있어요. 분명히 이 시장에도 나쁘고 좀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명 걸려라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. 피골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. 피골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피골 일단 마음고생 안 하잖아요. 뭐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명확해요. 일단은 피골 나쁜 거 비싸. 그렇죠. 비싸게 주고 그냥 그 가치 시장에 돌아가는 가치 로컬에서 돌아가는 가치만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해요. 내 몸이 안 움직이고 또는 어떠한 시간을 할애를 안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이런 문화는 롤렉스 전에 뭐 나이키에서도 그랬고요. 오히려 나이키는 왜 요구 안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. 맞잖아. 맞죠. 그거는 왜 아니 물론 나이키는 그나마 공정해. 들어 그 정책 때문에 좀 공정하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키 리셀러들은 왜 욕하나? 왜 욕을 안 먹냐고. 맞잖아요. 맞네요. 걔들은 정상적으로 뭐 리셀을 해도 그냥 뭐 그러려냐고 문화가 돼버린 거죠. 근데 저도 이건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.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,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여러들이 뭐 논쟁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장은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예전에는 시계에 피가 붙는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니까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뭐 이 전후로 해가지고 있죠. 그때는 시계가 피가 붙는다? 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로틸러스도 피가 없었다니까 5711도. 와. 5711도 뭐 피가 없었는데 와. 2017년 전에는 없었어요. 와. 로틸러스도 피가. 할걸. 네, 갑자기 지금 막 붙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.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문화 안 없어질 것 같아요. 그게 나오는 뭐 새로운 모델 또 인기가 많아지는 모델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은 계속 하겠지만 프리미엄 시장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다. 뭐 데이저스트라든지 인기가 없는 라인들 또는 별로 뭐 그냥저냥한 모델들은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. 최근에 뭐 A사에서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데서는 뭐 우리 회사가 그걸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네? 솔직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. 저 좀 갖다 주세요.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제발 좀 그 A사 대표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. 그럼 제가 그 다 받아드릴게요. 받고 싶어요. 저 다 솔직히 그럴 일은 없고요.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할게요. 이거 받았으면 팔았습니다.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팩트로 돼가지고 들이대야 되지. 그럼요. 그냥 추측성으로 뭐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요. 그러지 그런 마세요. 놈들은 제발. 죽여버려야 돼. 왜 그 뭐야 저 연예인 그 뉴스 창 네이버에 네. 댓글을 왜 막았냐고. 나도 피해 보면 아파. 맞아요. 맞지? 일단은 뭐 정확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요. 저희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.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도 그 닭대가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안 더워? 저 안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Somebody help me!